안녕하세요. 국어 수행평가로 단편소설 소개를 맡게 된 이모둠입니다. 작고 짧은 소설이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책 소개를 기획하는 동안 인상 깊은 부분과 편집 방법을 논의하고 서로의 대본 및 녹음의 피드백을 주며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뿌듯하네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튼콜을 소개할 슈크림의 오프닝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크릿입니다. 저는 이번에 커튼콘이라는 책을 읽었고 이 책의 제목을 보며 커튼은 화려한 무대와 분장 등을 산지하게 설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주인공 은미는 아역 배우의 길을 걸으며 산도말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은미는 아싼 댓글로 인해 스트레스로 결국 아역 배우 생활을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거듭 화려한 아역 배우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현재 연극부이며 중학생이 된 은미는 예술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지원서를 쓰려고 준비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각 동아리마다 한 명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은미는 연극 파도의 주인공 루나 역을 맡으면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디션을 지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저는 은미의 고등학교 가려고 열심히 연기를 하여 오디션에 붙은 장면이 은미의 노력이 느껴진다고 생각해 인상이 깊었습니다. 시험 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연극에 하며 시작하며 은미의 마음속에 떨린 마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아리네트 역을 맡은 혜연이가 대본에 없는 연기를 꺼내 은미의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고 연기가 재미있다고 느껴 연기를 계속하는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혜연이가 은비를 도운 모습에도 감동받았어요. 무사히 연극을 마친 후에는 결국 교장 선생님이 예술고등학교를 모두 자성해도 된다고 말한 장면을 보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비와 친구들이 예고 지원서를 들고 지원을 하여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커튼콜이 찬양한 배우들의 단전들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 흥미롭게 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닉네임입니다. 저는 이야기 따위 없어져 버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의 표지를 봤을 땐 이야기 속 주인공이 사라지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반대였어요. 책 속에 있는 주인공들은 미래에 책을 읽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자 책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미래 사서인 큐는 그 주인공들을 다시 수거해 가는데 그의 임무였지요. 어느 날 그는 임무를 받게 되고 그 장소로 가자 수거해야 할 인계를 만났지만 무작정 수거하는 건 아닌 것 같은 큐는 인계의 이야기를 듣고 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며 친밀감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 큐와 인계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세상의 이야기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자 라는 생각이 들어 미래 세상에 없던 오직 큐와 인계의 힘으로만 만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며 이 책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책을 만들면 나중에라도 큰 인계를 수거해갔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말을 읽을 때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은 자신이 해결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야기가 세상에 있으므로 자기 자신이 몰랐던 부분을 곳곳에서 알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 이야기는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엔믹스가 세상을 살린다입니다. 저는 칼자국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조금은 섬뜩하던 책의 제목과 달리 책의 줄거리는 정반대더라고요. 이 책을 읽었을 때 무서움보다는 감동과 슬픔이 함께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어머니의 사랑의 소중함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해주기도 했어요. 주인공의 어머니는 칼에 놓은 적이 없는 무서운 분이신 것 같았지만 사실은 다정한 칼국수집 사장이랍니다. 그치만 끝은 언제나 있잖아요. 주인공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떠나게 돼요. 이 소설의 앞부분에는 주인공의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서 주인공이 생각했던 어머니에 대해 적은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심오하고 진지한데 그게 확실히 몰입감을 준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며 알게 된 점은 바로 자신의 주변 사람의 죽음이 오게 됐을 때의 슬픔을 어렴풋이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제목도 인상 깊었는데 저는 칼자국 하면 살인, 무서운 스릴러 느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따뜻하지만 슬픈 이야기도 이런 제목을 가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기억에 남는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두입니다. 제가 소개할 책의 제목은 청기와 주유소 씨름 기담이고 도깨비와의 씨름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다룬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기대가 됐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주인공이 씨름부에 들어가서 씨름을 하다가 프로 선수라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주유소 알바를 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주유소 점장님의 고조할아버지께서 도깨비와 씨름을 하고 이겼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골프 선수로 데뷔시켜준다는 제안으로 주인공은 점장님의 도깨비와 씨름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도깨비와의 씨름 이후 평범하게 주유소 알바를 하던 그가 도깨비와의 씨름 이후 갈등을 극복한 주인공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전 도깨비와의 씨름이 끝나고 난 후 골프 선수로 데뷔하여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 내심같이 응원했고 뿌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도깨비와의 씨름이라는 난데없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숨겨진 모습을 발견해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로 제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을 지키는 카메라라는 단편 소설의 소개를 맡게 된 스마일입니다. 겉으로 보면 삐까번쩍한 신도시의 숨겨진 얼굴을 주제로 해 신선한 느낌부터 들었습니다.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지 주변인들과의 정이 잘 드러나 풋풋한 마음도 생겼고요. 꿈을 지키는 카메라는 중학생 아람이가 성적차별과 마을 재개발로 인해 고향이 파괴되는 경험을 겪으며 자신의 꿈을 갖추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꿈을 지키기 위해 주변 상황을 활용하여 자신의 꿈을 가꾸는 모습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의 인상 깊었던 점은 아람이가 자신의 꿈을 무조건 공부에서만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재개발을 앞둔 가난한 마을 학교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 실력을 기준으로 반에 나누어 수업을 했고 조금 부족한 아이들은 실력 없는 선생님을 놔두고 아예 거들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차별은 아람이의 마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학원, 마을, 심지어 도시도 학벌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이 책의 설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방식을 전체를 비판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육 방식에 한 번 더 의문을 품었고 어린 나이에 그런 경쟁을 하는 것이 맞나 싶은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현실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로 영감까지 얻는 유연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한 멋진 아이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오든 나만의 렌즈로 세상을 꿈처럼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꿈을 지키는 카메라 책 소개를